옛날 영화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어두운 도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로봇 경찰이 주변을 스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범인을 추적해 체포합니다. 그때는 전형적인 공상과학 영화였습니다. 로봇이 경찰 역할을 한다는 설정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그 영화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틀렸던 건 로봇이 아니라 순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사람을 체포하는 시대보다 먼저 이미 현실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AI입니다. 지금 AI는 범인을 잡기 전에 사람의 일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조금 똑똑한 검색창, 조금 빠른 비서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이제 AI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완수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지시하지 않아도 일의 흐름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 속 세계와 현실이 처음으로 겹치기 시작합니다. AI는 더 이상 컴퓨터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짚는 로봇의 몸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쓰는 판단은 AI가 맡고 몸을 쓰는 노동은 로봇이 맡는 구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현실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 힘드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판단과 반복에 기반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어왔던 직업들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규칙과 패턴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의사는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고,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를 분석해 판단하고, 회계사는 숫자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AI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때 전화 한 통을 연결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선을 꽂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존재했죠. 자동 교환기가 등장하자 전화는 훨씬 더 편해졌고 통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행위 자체가 기술 안으로 흡수됐기 때문입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사진을 찍으면 현상소에 맡겨야 했고 사진 현상은 분명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사진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찍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현상소 직원이라는 직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과정이 기술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AI가 하고 있는 일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직업으로 할 필요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의사나 변호사가 내일 당장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10명이 하던 판단을 AI와 함께 3명이 하게 되는 사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변화는 대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입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맡던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정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출장을 예약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경험을 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첫 번째 계단을 AI가 거의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월급도 필요 없는 존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실업이 아닙니다.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영화 속 로봇 경찰을 떠올려 봅니다.
그 로봇은 사건 현장에 가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AI는 현장에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 그 시간, 그 장소, 그 동선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 이미 판단을 끝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쌍방폭행 주장이 나오고 변호사와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다릅니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누가 회피했는지, 방어였는지, 보복이었는지, 폭력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정리됩니다. 이 순간 재판의 역할은 바뀝니다. 사실을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AI가 만든 결론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절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재판과 변호사는 사라지는 게 아니냐고. 답은 단순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달라집니다. AI는 판단을 제시하고 사람은 이의를 제기하고 판사는 최종 책임을 집니다. 속도는 빨라지고 형식은 줄어들고 권한은 재배치됩니다. 로봇 경찰이 등장하는 미래는 요란하고 폭력적일 것 같았지만 현실의 변화는 훨씬 조용합니다. 총도 없고 사이렌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안정적인 직업과 노력의 공식이 아무 소리 없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일은 판단과 반복의 영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습니까? 로봇은 아직 당신을 체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당신의 일 옆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건 AI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 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적응하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의견을 내기보다는 맞추려고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따르려고 하고, 틀리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틀리면 어쩌지?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AI가 아니라 스스로를 접으면서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AI는 정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망설였던 이유, 고집부렸던 순간, 그래도 해보자고 결정했던 마음, 그건 아직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능력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말할 용기. 틀릴 수도 있지만 선택하겠다는 용기. 그 용기 하나만은 아직 아무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AI는 계속 똑똑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으로 남는 이유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